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김정은과의 대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북한은 핵은 흥정물이 아니며 실전용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향후 한반도 정세,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일 정상이 처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두 정상 모두 단호한 의지를 피력을 했는데 앞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에는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핵무장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발언, 이시바 총리의 오늘 인터뷰에서도 그렇고요. 좀 내용이 달라진 것 같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하겠다라는 그런 발언은 아니었었고요. 예. 그러니까 정확히 영어로 뉴클리어 파워라고 했습니다, 북한은. 근데 이게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실을 그냥 언급을 한 것이에요. 그렇다고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됐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겠다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미국이 그러면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준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억측이 나오니까 뉴클리어 파워라는 그런 용어 자체도 좀 금기시 됐었는데 그 금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깬 것이죠. 그게 이제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핵 무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는 사실을 직시한다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전제로 앞으로 핵 협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협상을 함에 있어서도 북한의 비핵화가 최종 목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겠다. 이게 최종 목표라고 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이제 핵 협상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저는 입장이 크게 변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정책의 원칙을 가지고 전통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것은 한국뿐 아니라 이제 일본에게 아주 좋은 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대북 정책의 어떤 구체적인 면면은 바텀업 리뷰라 그러죠. 전면 검토에 들어갔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고 그러면서 이제 한미 사이의 정책 조율을 긴밀히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은 어쨌든 한 단어나 어떤 일정 발언 등을 가지고 그렇게 한국에서 너무나 확대 많이 해석할 억측이 필요는 나왔던 없다. 것 같아요. 억측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협상에 대한 부분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북한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김정은과 잘 지내면 자산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 북한이 근데 이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후보 시절서부터 계속 얘기하는 것은 북한이 핵 무력 국가가 된 것은 분명하고 그렇다면 그러한 국가에서 전권을 휘두르고 있는 김정은 절대적인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그러한 북한의 핵 위협을 관리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핵이 이제 미국 우선주의적인 관점에서 미국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그럼에도 지금 계속해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최종적인 정책 목표라는 것을 이번에는 이제 문서에 최초로 이제 명시를 갖다 한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사진 몇 장 찍으려고 미국 대통령이랑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그런 정상회담이 핵 협상으로 가는 것인데 지금 핵 협상이라는 것은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하겠다는 것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별로 내키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 북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 네네. 어제가 이제 북한의 인민군 창건 77주년이었더라고요. 논평을 냈습니다. 핵은 몇 푼의 돈으로 맞바꿀 흥정물이 아니다. 이건 실전용이다. 강조를 했습니다. 비핵화 협상에는 그렇다면 응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좀 확실히 했다고 봐야겠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김정은의 속내를 그대로 반영한 어떤 그런 발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우위를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과시하는 어떤 그런 미북 정상회담에는 큰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면은 우리를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 그럼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어떤 것이야? 물어보면은 결국 제재를 해제해주면은 그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핵 보유국으로 정말로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와 파키스탄이 그렇게
되면서 제재를 해제하면서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미국뿐 아니라 이제 국제사회가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요구할 텐데 그거는 트럼프 입장에서도 들어주기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사실 이 미국 사이에 이 심각한 핵협상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핵협상으로 흘러가게 될 수밖에 없는 정상회담도 당분간은 가시권에 좀 들어오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언급하면서 미국이 세계대전 발발 위험을 키웠다. 핵무력 강화 정책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건데 덧붙인 내용이 새로운 계획 사업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 계획 사업이라는 것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글쎄 이제 새로운 계획 사업이라고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만 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아 가지고 조금 뭐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그 앞에 나왔던 그 말이 이 핵무력 강화에 더 주력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핵무력 강화하는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 특히 뭐 이제 러시아로부터 핵심 군사 기술을 전수받아서 뭐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든지 뭐 핵 잠수함, 핵 추진 잠수함이라든지 그리고 잠수함 탄도 미사일 그리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 기술을 조금 더 발전시키는 어떤 그런 계획. 그러니까 핵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런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이제 투발 수단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좀 예측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정부도 관련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 미일 정상의 북한 비핵화 의지를 천명한 부분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는데 지금 우리의 외교 공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혹시라도 좀 대화 분위기가 좀 무르익는다거나 했을 때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게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뭐 걱정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한데 그래도 이번에 한국 정부가 미국과 일본 측에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을 한 게 아닐까. 왜냐하면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뭐 한반도의 비핵화도 아니고 북한의 비핵화라고 완전히 콕 집어가지고 한일 정상회담의 문서에 이제 명시했다라는 거. 그리고 뭐 북한과 대화를 하더라도 한미일 안보공조 협력 틀 안에서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과 그러니까 의견 조율을 하고 이제 추진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뭐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러시아와 북한의 이 군사 협력에 대한 공동 대응 이런 것은 한국의 입장과 일치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우려했던 거와는 조금 다르게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라든지 뭐 동맹관이라는 게 상당히 미국이 어떤 그런 전통적인 입장에 수렴하고 물론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조금 미국의 전통적인 입장에 수렴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름대로 이제 우리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물론 이제 이런 결과가 미일 정상회담이 아니고 한미 정상회담에 나왔었으면은 참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 정부가 나름대로 지금 공식적인 채널을 가동해서 우리의 입장을 미국과 일본 측에 전달하고 나름대로 정책 조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앞으로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행 체제에서는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공식적인 채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비공식적인 채널까지 전면 가동을 한다면은 한국의 국익에 큰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을 유도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상황에 맞게 우리 정부도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일 정상회담 자리에서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 관심이 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관세와 방위비였습니다. 오늘 이시바 시게루 총리 인터뷰를 보니까요. 방위비 인상을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직접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다.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공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시바 시게루 이 총리는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 그러니까 좀 뭐 이게 자발적으로 분명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 조율을 거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방위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위비 분담금 개념이 아니죠. 지금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일본이 GDP 대비 방위비를 한 1.3%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근데 한 3% 이상 쓰라는 요구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요구는 안 나오고 사실 트럼프 일기 행정부 당시에 일본이 쓰던 것에 비해서 2배를 더 쓰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1%를 썼습니다. 방위비로. 근데 1%의 2배라면 2%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상은 3% 이상 쓰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사실 그런 과도한 요구가 안 나온 것이죠. 관세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콕 집어 가지고 일본의 자동차에 뭐 이 정도의 뭐 관세를 매길 수 있어. 뭐 이제 이런 상황을 예방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세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기자회견에서 트럼프가 상호 관세로 그냥 이렇게 조금 뭉뚱그려 가지고 얘기했어. 상호 관세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그게 이제 호혜적인 것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도 그렇다면 앞으로 뭐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예봉을 피했다 나름대로 이시바 입장에서는 선방을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여러 국가를 상대로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어느 정도 수준이고 또 우리도 좀 포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포함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가 한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제 뭐 이 방위비 이 분담금 재협상이라든지 등등 좀 한국의 정치 상황이 조금 일단락될 때까지는 조금은 지켜보려는 것 같은데 관세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어느 이제 원칙 정도는 한국에게 제시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상호 관세라는 것인데 상호 관세라는 것은 결국 너희 나라에서 매기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매기겠다. 뭐 이제 그런 원칙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한국과 미국은 지금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95에서 98% 정도의 품목이 그냥 관세 없이 국경을 넘나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이제 조금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예를 들어 가지고 한국은 뭐 자동차라든지 뭐 반도체, 뭐 철강 그리고 뭐 가전제품 이거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지금 흑자를 내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상호적이지 못하고 해서 그런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갖다가 이 정도 매길 수 있어. 뭐 이제 이런 어떤 원칙에 대해서 한국에게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제가 이제 그 무역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는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도 관심이 쏠리는데 끝으로 이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선에서 좀 일시적으로 후퇴했던 북한군이 다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번 주에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동을 갖게 되는데 좀 종전 협상이랄까요? 그 논의가 활발하게 좀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조금 빨리 활발한 논의를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은 공약이라는 것이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것인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뭐 6개월로 뭐 기간 연장을 했어요. 근데 사실 6개월도 어려워 보이고요. 문제는 푸틴인 것 같아요. 사실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웬만하면은 휴전을 하고 싶어 합니다. 전황이 별로 좋지를 않고 그리고 뭐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확실한 지렛대를 가지고 있어요. 군사 원조 안 해주겠다 그러면은 거의 버틸 재간이 없는 것이거든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는 푸틴인데요, 러시아인데 지금 전쟁이 뭐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이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영토를 점령해서 조금 더 좋은 조건에서 협상을 하는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조금 화가 났죠. 그래서 협상장으로 오지 않으면은 제재를 더 부과하고 또 만능의 보검, 관세를 더 때리겠다 그랬는데 이제 이거는 큰 레버리지가 지렛대가 되지를 않는 것이에요. 근데 러시아 측에서 지금 확인을 해준 것은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확인을 해줬어요. 근데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는 제재를 더 부과할 수 있다. 제재를 더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뭔가 푸틴이 이제 트럼프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잘 안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협상이 조금 그 가시권에 들어오고 그리고 일정 결과를 내려면은 적어도 한 6개월 정도 시간은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전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미일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한반도 정세까지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